네, 이어서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어서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요. 자원봉사를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유의지와 강제적 의무, 유급과 무급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자원봉사 활동의 측정 등에 있어서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도 갖게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유의 의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데요. 앨리스와 노이스의 자원봉사의 구성 요소를 보며 첫 번째,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둘째, 사회적 책임이어야 하며 셋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넷째, 기본적 의무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은 인권의 존중입니다. 우리 인권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선의의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제2원칙은 민주주의 정신의 존중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 방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인정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남을 무시하는 태도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배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그들의 의사가 있고 그들도 원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행하고 베풀어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항상 남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을 하는 그런 상태 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3원칙은 자원봉사의 목적화입니다. 자원봉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목적의 성취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의 전파 수단이나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기업의 PR 수단으로 전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점수나 학점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특정 종교를 위한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 아니고 사회성, 공공성을 내재한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후반부로 접어들기 훨씬 전에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0세가 되기 이전 무렵에 자원봉사자로서 경험을 쌓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는 60세 이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 40세 이전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60세가 지난 후에도 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만 하지 않나요? 주위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꼭 매주, 매달은 아니더라도 일정 주기로 한 번씩 하고 꼭 그 자원봉사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아마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 자원봉사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적 근간이 되는 활동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자원봉사자는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고요. 또는 사교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 환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의무감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이유 혹은 선의를 실천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실천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21세기의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좌우할 제3 영역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영역으로서 제1 영역은 정부고요.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은 무엇인가? 바로 기업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판 이윤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이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의 자유나 삼권 분립 같은 것일 수 있으나 그 나라의 자원봉사자와 그들을 활용하는 자원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와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 연대 의식을 개발하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향상을 시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못하는 것을 때로는 종교기관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종교기관은 이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쪽이 더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꽤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단체 또한 정부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단체 단체만으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 사회 공동체의 약화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활동은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보람된 여가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생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이 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원봉사는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디 무슨 자원봉사 센터에 가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꼭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뭐 크게 모집하는 곳에서 간다던가 뭐 이런 것만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내 바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환경적 변화와 패러다임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에 우리 유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회봉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나 일상생활에서 개념상에 좀 구분이 없이 좀 혼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원봉사와 사회봉사가 어떤 게 다른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사회봉사는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나 기업 혹은 교육기관을 통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합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는 봉사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잖아요. 이들에게 범죄 피해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와 사회봉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알아볼 텐데, 패러다임이란 용어는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였는데요. 즉, 사회적 변화가 점점 다른 이론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당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게도 됩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활동 중심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런투어리즘과 볼런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말은 어렵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런투어리즘은 2000년대 말 유럽에서 시작돼서 붐을 이루었는데요. 제3세계 국가 고아 등 빈곤층 어린이들을 방문해 후원금을 주고 또 동시에 현지 관광을 즐기는 자원봉사를 겸한 관광이라는 의미로 자원봉사를 뜻하는 자원봉사자와 이 관광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겸하는 관광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물론 투어리즘의 본뜻은 환경재해를 입은 곳에 가서 자연 복원 활동을 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구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재활센터, 푸드뱅크, 농장 등에서 일손을 돕거나 교육과 보건 등이 낙후된 저개발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또 관광도 즐기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꼭 자원봉사를 국내 안에서만 하지는 않잖아요. 해외로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럴 때 봉사와 관광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볼런터리즘이라는 게 소셜미디어, 이 SNS의 발달로 봉사 행위 자체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행위로 인해서 슈가러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SNS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인증샷 남겨서 올리고, 또 여행 갈 때도 이렇게 남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목적이 조금 더 크고, 거기에 이제 여행이 같이 붙은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처럼,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 봉사 행위보다는, 아, 내가 봉사하러
잘했다 하고 이제 인증샷 남기고 요런 거에 조금 치우친 분들도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런테인먼트는 자원봉사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으로 시민들이 주체성을 극대화하고 흥미와 자발성을 자극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하도록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개념으로 탄생을 하였는데 볼런테이먼트는 2004년도에 야 신난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갖고 있는 희생에 따르는 어려운 일이라는 이미지와 한정된 범주의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생명, 환희, 몰입, 기쁨이라는 새로운 자원봉사 운동의 바람을 일으킨 중요한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우리도 자원봉사 하면 일단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제가 아까 그 가수 션 얘기를 하면서 연탄 봉사 활동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단 연탄 봉사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고 너무 이런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몸을 쓰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한다거나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볼런테인먼트라는 이 개념을 이제 좀 더 이 이미지를 좀 더 밝고 꼭 그 이런 힘든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과 환희와 몰입, 기쁨이라는 이런 새로운 자원봉사 운동에 바람을 일으킨 중요한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즐거움을 강조를 했는데 신나고 즐거운 자원봉사를 뜻합니다. 볼런테인먼트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호이진가의 논리적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호이진가는 호모르덴스, 즉 논리적 인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논리는 자발적이고 내재적이며 진지하게 몰입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친구를 사귀고 몰입함으로써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원봉사와 놀이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볼런테인먼트라는 용어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30세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원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 지식이 다르듯 개인차에 따라 서로의 가치 서열이 다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알을 통해서 내면적 가치의 총량을 키워가는 설득적 힘은 중요합니다. 현실을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르게 보는 것을 똑같이 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은 어려우니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서로 다르더라도 공동 목표를 위해 합의할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음에 표가 나올 텐데 이 표를 비교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으로서 단순한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적 메시지를 통해 볼런투어리즘과 볼런테인먼트가 갖는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통해 가치 인식의 변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볼런터리즘과 볼런테인먼트의 가치 패러다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보노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프로보노라고 칭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선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1989년 미국 변호사협회 산하의 프로보노 및 공익활동위원회가 만든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라는 법률 서비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했던 프로보노는 현재 의료, 교육, 경영, 노무, 세무, 전문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보노의 전문 봉사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재능 기부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행입니다.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 제공, 프로그램의 품질 및 완성도 확보,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제공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참여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직무 역량을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직무 역량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는 프로보노, 프로보노 활동보다는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간접 서비스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연방세법 조항, 이 미국에서 이제 정하는 이 조항에 따라서 이에 준하는 단체,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림, 이것을 이제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프로보노 봉사활동과 직원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감안해 CGS 설문에서 프로보노 봉사활동은 비현금 기부로 구분하고 공정시장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단계로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서울시 자원봉사자 센터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전문 프로보노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들에게도 기회 제공이 되어 기업에서 경영 컨설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보시면 각 분야의 방법과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지역 카페를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지역 카페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 레츠는 1983년 캐나다의 코목스 밸리라는 조그마한 섬 마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마이클 링턴은 경제 불안에 직면했는데 경제 불안은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했고 그 실업자들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경제 행위를 영위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당연한 이 사실이 그에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지 못할 법이 있는가? 그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반드시 중앙 집권화된 통화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고, 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돼서 결국은 소수만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린턴은 그들만을 위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그것의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츠입니다. 이 지역 카페는 지역 자원의 지역 내 교환을 장려하고 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역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라는 거 많이 이제 아시고 써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화폐, 용인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 이 지역화폐를 받게 되거나 이게 충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디서 사용하시나요? 다 본인이 속한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용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 사람이다. 근데 이 용인 지역 카페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하시지 못하시죠. 무조건 용인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기업들을 안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카페는 이 지역 자원 내에 지역 내 교환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역 카페 운동의 목적이죠. 자, 지역 카페 운동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지역 사회 운동인데, 지역 카페는 국내의 경우 1997년 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닌 서비스나 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품앗이 형태로 거래하는 나눔 활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물품을 기증하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인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츠의 유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지역화폐 제도로서 법정 화폐가 없어도 사람들이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연대의 바탕을 둔 자립적 생활 방식입니다. 레츠에서는 유형의 화폐가 쓰이지 않고 무형의 화폐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회보에 올리고 다자간 거래에 참여를 하는데, 거래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서 정해집니다. 매치의 회계는 이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지역 카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성남사랑 상품권, 뭐 곡성 뭐 상품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실물 지역 화폐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를 마치겠고요. 3교시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